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1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51번은 취소성 후 제소기간에 관한 문제네요. 그럼 설문 보시죠. 설문은 따로 제가 그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소기간에 관한 문제죠. 취소성의 제소기간이죠. 그래서 다른 즉 무효 확인이나 부작위 확인 소송에 그래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아시지만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죠. 근데 부작위 확인 소송은 준용 규정 있죠. 근데 그 취소 부작위 확인 소송의 취소 그 취소 기간은 판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소개해드린 것처럼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위법 상태는 지속 때문에 제소 기간의 의미가 없죠. 그런데 행정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때 나오면 본 것처럼 보시면 되고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성의 제소 기간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소송 요건에 관한 부분들은 문제들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근데 제소 기간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연결돼 있어요. 뭐 소변경부터 시작해서 뭐 피고 경정 뭐 이런 부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본적인 파트를 이해하고 계셔야만이 다른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어요. 뭐 물론 판례를 외우면 된다 그러면 뭐할 말은 없고요. 뭐 그건 뭐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럼 제소기간 설명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아요. 좀 스피드 있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소기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법률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는 거죠. 보시면 8조 있죠? 8조. 다른 법률의 규정이 그에 의한다는 거죠. 그거 따르면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 그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붙어 있는 놈들. 그런 놈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법에 의한다 돼 있죠? 이 법에 의한지 보니까 21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특이한 놈이 어떻게 돼 있냐? 이혼 결정으로 해서 취소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 그죠? 이 놈을 잘 기억하셔야 돼. 보세요. 여기 있죠. 처분 당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객관적으로는 이혼 결정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는 제기할 수 있도록 삼아야 한다. 이해되시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특이한 케이스죠. 이혼 결정 났었을 때 법률 이혼 결정을 났었을 때 그때부터 취소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있은 날, 있음을 안 날. 그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할 게 뭐냐면 처분이 있음이죠. 처분이 있은 날들이죠. 그럼 그때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처분을 특정해야 돼요. 누가 특정해야 돼요? 소를 제기하는 자가. 어디서 특정해요? 소장에서. 그러니까 제소기간은 어떤 문제? 소장의 작성 제출이죠. 제출 기한이죠. 제출 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 그 기한을 적어놓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처분이 변경되었을 때. 소 제기 전에 변경됐을 거예요. 제기 후에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소 변경해야죠. 그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소 제기 전에 변경됐을 때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할 거냐, 변경 후 처분으로 소재기간을 산정할 거냐의 문제지. 이것도 복잡한 문제. 특히 여러분들 어떻게 돼? 조세소송에서 감경처분, 증액처분 나오죠? 언니의 제소기간을 할 거냐. 근데 기본적인 시스템은 뭐냐면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여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기출문제 보시면 경미한 변경 이게 나오죠. 경미한 변경은 어떻게 돼요? 변경 처분이나 당초 처분이 어떻게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럼 제소기간의 산정 기준 처분을 뭘로 삼아야 돼요? 당초 처분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나중에 나오면 설명하겠지만 처분에 특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처분 주문, 처분 일시, 처분 당사자 세 가지로 해요. 근데 이것들이 소송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처분 사유는 어떻게 돼요? 처분을 특정하는 사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변경이 아니라 처분 사유 첫 추변으로 가는 거죠. 법률의 규정이 없지만
대부분 판례가 인정하는 룰에 쭉 따르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단계 행정행위지. 이건 판례가 있길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변경죄를 청구와 소송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근데 다단계 행정행위라 그래서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추가 변경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소변경할 때 문제가 되냐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이 없죠. 근데 그걸 무효소송 제기했다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기했죠. 그걸 처분 취소송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제소기간을 잠탈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제일 좀 나오죠. 하나씩 여러분하고 좀 다를 거예요. 기산점, 여러분 책들하고 다를 거예요. 순서는. 그래서 기산점이 제일 중요하죠. 저분의 직접 당사자만 뭐 이게 기본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보통 행정소송법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한 7가지가 돼요. 7가지. 왜? 처분의 직접 당사자, 처분의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 그 다음에 재결에 대한 소송. 그죠?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 부작위에 대한 소송. 그다음에 뭐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이거 복잡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전체주의가 또 적용되는 게 한 7가지 돼요. 나누면.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행정심판 전치도 거치지도 않고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 그죠? 이걸 정확하게 이 패턴들을 알고 있으면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들은 거기에 특성들을 뭐죠? 개입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소기간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취했어요.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보시면 되죠.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없은 날.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 처분이 있으면 안 날 1항이니까 90비진부터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머릿속에 뭐 처분이 있은 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더 줄인 거잖아요. 1년에서 90일로 더 줄인 거예요. 처분이 있은 날은 어떻게 돼? 특정인 처분은 처분 방식의 문제죠. 처분 방식은 대부분 보시라고 이렇게 문서주니까 뭐라 해야 돼요? 송달하죠. 그러니까 송달에는 어떻게 돼요? 송달 방법, 송달 장소, 송달 수령과 관련해서 도달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처분이 있은다는 어떻게 해요? 효력 발생이죠. 도달이 완료됐을 때 시스템이죠. 그거 기억하세요. 그죠? 그다음 송달이 불능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에 고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효력 발생일이 어떻게 돼요? 14일이 지난 후죠. 왜 이걸 설명해 드느냐? 밑에 처분이 있으면 암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불특정 다수인의 처분은 어떻게 돼요? 처분 방식이 고시 공고죠. 그럼 고시 공고에서 기본적으로 고시 공고할 때 효력 발생일을 정해놓은 법률도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보세요. 지용도 고시기는 어떻게 돼요? 고시한 날 발생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처분으로 보잖아요. 거기 효력 언제 발생해요?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잖아요. 그죠? 법률에 정한 경우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고시하면서 정할 수도 있다고 돼 있죠. 공고문에. 그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경우지. 그때 효력 발생이 생기니까 그때 처분이 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이 있으면 안 날이죠. 특정인 처분은 송달 보세요. 도달 있음이죠. 암이죠. 그죠? 주관적 인식의 문제죠. 근데 그 인식의 정도가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죠. 그럼 구체적인 정도는 뭐냐는 거죠. 알면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위법성 위협을 안 하는 거지. 그죠? 기억해 두세요.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제소기간 자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단기잖아요. 그래서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확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제소기간에 의의보면 나와요. 근데 이 암이라는 게 주관적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을 뭘 할 필요 있어요? 사회적 합리적인 통념하에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추정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송달이 적법한 송달이 완료가 되면 어떻게 돼? 알았다고 추정해 버리지.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입증 책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환이 발생하겠죠. 그거 기억하세요.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불능되면 어떻게 되냐? 고시 공고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일이 경과하면 당연히 이렇게 뒤 밑에 보겠습니다. 먼저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불능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불추정 다수인 점으로 효력 발생일에 알을 간주해 버리죠. 여기 알의 추정이나 간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랬는데 판례의 표현이 그래요.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간주죠. 여기는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달리 써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고시공고인데 송달 불능으로 고시공고는 어떻게 돼요? 알매 간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죠. 근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이랑 단서는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죠. 그 밖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 여러분 뭐예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여기도 있죠. 기억해 두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제 또 여기 나오죠. 행정심판의 유형이 어떻게 되냐. 특별행정심판도 포함된다. 또 여기서 또 쪼개져요. 설명할 게 많아요. 판례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죠. 그죠? 그 다음에 재개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죠. 그럼 1년이죠. 뒤에 이제 설명 1년이죠. 그럼 행정심판 보니까 효력 언제 발생해요? 송달됨으로써. 그지? 그 다음에 90일짜리가 있죠. 송달 받은 날이죠. 송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있은 날과 받은 날이 일치해버리죠. 그러니까 90일로 줄어들어 버리죠. 그죠?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년이 무의미죠. 기간은 어떻게 돼? 1년짜리가 있고 90일짜리가 있죠. 근데 90일짜리가 뭐예요? 불변기간이라는 거죠. 그럼 불변기간의 특징이 뭐예요? 민사소송법 제기한다 돼 있죠? 2항에. 그죠? 기간의 신축이나 부과죠.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 설명하냐? 지문이 나오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기간 계산이 나오겠죠? 기간 계산 어떻게 돼? 민사소송법에 부과한다. 민사소송 봤더니 어떻게 돼? 민법에 의한다. 민법에 쭉 나와요. 첫날 산입 하나 안 하냐? 뭐 이런 거 역으로 계산하냐? 일로 계산하냐? 시간으로 계산. 그것 쭉 나와요. 그것들은 지문에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기간 불준수 효과는 어떻게 돼?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제소기간이 금지되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도 제소할 수 있죠. 그럼 정당한 사유는 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기억하고만 계세요. 그죠? 그 다음에 90일 내는 어떻게 돼? 제소 의무가 있죠? 근데 어떻게 돼요? 90일이 넘어서 책임이 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기관을 경감하면 어떻게 돼? 소송의 추안으로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판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90일 내에 제기해야 되고 1년이 넘으면 제소가 금지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90일이 먼저고 90일을 주관적 인식으로 아니 죄송해요. 100일이 아니 1년이 먼저고 객관적 사실의 1년을 주관적 인식 90일로 단축시키는 거라는 게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효과는 어떻게 돼요? 제소기간이죠. 소송요건이죠. 그죠? 소송요건 심사에서 각하 소송이 흥결로 각하겠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또 뭐 소변경 들어가거나 뭐 피고 경정할 때 복잡해져요. 그때그때 가서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 패턴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왜 그러냐 어떻게 되느냐를 이해하고 계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설명 들어가시죠. 자 1번 보시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두 가지죠. 재결 있은 날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이죠. 여기는 발송주죠. 발송한 날이죠. 그죠? 또 설명하면 도달주의, 발송주의 있는데 법조문에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고민할 이유도 없죠. 그죠? 좀 유치하죠? 그냥 맞추라고 낸 지문이죠. 2번 보시죠. 이게 이제 좀 복잡하죠. 이게 이제 복잡한 케이스가 나왔죠.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하기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인의 소가 취소정 제소기한에 제기됐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정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내부적 성립이라고 송달을 개시하면 외부적 성립이고 송달을 완료하면 어떻게 돼요? 도달이 되고 갑한테 효력 발생일이 되죠. 그래서 일단 제소 계산점이 이랬어요. 그때 제소 기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일단 유보하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죠. 그죠? 왜?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 기간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취소송 제소 제기를 해버리면 만약 이걸 허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취소송 제소 기간이 보세요. 원래는 무효확인 소송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럼 취소송 어떻게 돼요? 이날로부터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잠탈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병합 요건을 말씀드렸고, 그죠? 병합의 형태 보여드렸고, 추가적 예비적 병합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다음 무효확인 소송에 보면 관련 청구의 병합 규정이 추정되냐, 추정된다는 거죠. 근데 병합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청구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각 청구 소지가 적법해야 돼. 그러니까 주된 청구가 적법해야 되죠. 제소기간 관련해서 무효확인 소송은 아시는 것처럼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적법하겠죠. 문제는 취소성이죠, 제기한 게. 이 취소성이 제소기간을 지켰느냐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선회하죠. 대법원이 선회합니다. 그죠? 어떻게 선회해요? 보세요. 무효인지 취소할지 처분인지는 동일관계 범죄 평가에 불과하고 소에는 특단의 사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느낌 오시죠? 선회하죠.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기하였다가 그 추가적으로 병합 편견은 주된 청구인 무효항소에 제기동고로 상당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죄송합니다. 이해되시죠? 선회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무효확인 소송이 90일, 100일을 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취소송도 여기서 제기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간주하겠다는. 그래서 제소기간을 챙길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병합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소기간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설문에서 설명한 것들은 기초적인 거니까 기초적인 걸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기본적인 거 설명에 참조해서 꼭 전체적인 돌아가는 방식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번 보세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를 제기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진다. 소송 요건이죠? 소송 요건의 입증 책임 누가 져요? 결국은 입증 불능의 책임을 누가 부담해요? 원고가 부담하죠. 저 있어요. 그죠? 특히 이게 명시적으로 나온 게 뭐였어요? 원고 적격 인정할 때. 그죠? 황변급 소송에서. 그죠? 수인이 불가능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느냐 없느냐 아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 원고가 입증해야 되죠. 거기서 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속 요건의 입증 책임 나오죠. 입증 책임의 부담에서도 또 나와요. 4번 보시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10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지 않으면 취소송 제기는 적법하다. 쉽게 설명하면 그죠? 90일과 1년 그죠? 제소 기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90일 이내에 제소가 의무 있고 1년을 경과하면 제소가 금지된다니까 결국은 어떤 게임이에요? 여기죠, 여기. 이때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둘 다 충족해야 돼요. 그죠?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암과 있음을 구별해 놨죠. 암과 있음을 구별해 놓고 있죠. 이러면 이 관계가 발생하지. 근데 만약 암과 있음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90일로 줄어들죠. 이 안에 제기해야 되죠.
여기서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소속 요건에 흠결이 발생하죠. 그래서 1년은 의미 없다고 색도 안 칠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걸렸을 때죠, 여기. 그죠? 불과 후 관계. 그죠? 하나만 충족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같고. 5번 보시죠. 고시 공고 불특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그 처분의 이해관계인자가 알았다.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처분이 기산된다 그러죠.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가 아니 어떻게 돼요? 알매 간주가 발생한다는 거 설명드렸죠. 그죠? 저분께는 알매 간주가 발생한다는 게. 그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의사결정, 내부적 성립, 표시항면, 외부적 성립이죠. 이게 유효 요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정행위편 보시면 성립요건, 유효요건, 그죠? 효력요건.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책도 있고, 다 같이 효력요건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판례는 어떻게 돼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별하고 있어요. 예. 판례 지문을, 설명을 보면. 그러니까, 고시 그냥 공고에 의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알매 간주가 그 처분이 있은 날과 있음을 한 날이 같아지죠. 그래서 1년의 경과는 무효이죠.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소기간은 되게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뭘 공부하실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취소역의 제소기간의 기본적인 돌아가는 시스템, 기본적인 요소 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머지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